우리는 우주의 법칙과 그에 따른 실용적인 실천 방법들을 소개하고자 이 책을 썼습니다. 이제 당신은 이 책을 통해 자신의 자연스러운 상태인 웰빙을 삶 속에서 구현할 수 있는 명확하고 정확한 길을 안내받게 될 것입니다. 이 책을 읽는 동안 당신은 수많은 질문들에 대한 명쾌하고 정확한 답변을 듣게 되는 독특하면서도 유익한 체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질문들은 모두 이제껏 내가 살아오면서 갖게 된 것들입니다. 만일 당신이 이처럼 기쁨의 바탕을 둔 실제적인 영적 원리들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면 당신은 다른 사람들 역시 그들 각자가 바라는 식의 완벽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고 도와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여기서 내가 하는 질문들이 여러 가지 면에서 자신들의 질문을 대변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만일 당신이 아브라함의 명쾌하고 기지에 넘치는 대답을 듣게 된다면 오랫동안 지녀왔었던 의문들에 대한 답을 듣게 되는 만족감뿐만이 아니라 우리와 마찬가지로 자신의 삶에 대한 새로운 열정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삶에 대한 새롭고도 신선한 관점을 지닌 채 이 책에 나오는 연습 과정들을 실행하기 시작한다면 당신은 자신이 하고 싶고 되고 싶고 갖고 싶은 그 어떤 것도 의도적으로 창조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기억하는 가장 어린 시절부터 나에게는 스스로 만족할 만한 답을 찾지 못한 수많은 의문들이 끝없이 쏟아져 나오는 것 같이 느껴지고는 했는데 줄곧 내게는 절대적인 진리의 바탕을 둔 삶의 원리를 발견하고자 하는 강한 바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우리의 삶 속에 등장해 에스더와 나에게 강력한 우주의 법칙들과 효과적인 실행 방법들을 알려주게 되고 또한 실제적인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면서부터 그때까지 내가 접해왔었던 책들이나 가르침들 그리고 온갖 삶의 경험들이 내가 아브라함을 만나기 위한 완벽한 중간 단계들이었음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당신이 이 책을 읽어 나가면서 아브라함의 소중한 가르침을 접하게 될 것이라 생각하니 기쁘기 그지없습니다. 이 가르침들이 나와 에스더의 삶을 얼마나 많이 개선시켰는지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랬었던 것처럼 당신도 역시 삶을 살아오면서 그런 가르침을 받아들일 준비를 끝냈기에 지금 이 책을 접하게 됐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이제 이 책에 완전히 몰입해서 아브라함이 알려주는 간단하고도 강력한 법칙들과 실천 방법들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신이 원하는 모든 것들을 삶 속으로 끌어오기 시작하시고 삶 속에 들어와 있는 원하지 않는 것들은 모두 다 놓아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부모님들은 종교적인 분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왜 내가 어렸을 때 교회에 나가서 교리를 알아야 되겠다는 강한 충동을 갖게 됐는지 확실치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런 충동은 내가 성장하면서 더욱 강해졌지요. 아마도 그것은 그 당시 내가 내면 깊숙이 느끼고 있었던 강한 허무감을 메워보려는 시도였거나 아니면 주위의 많은 사람들이 종교적인 열정이나 진리를 발견했다는 확신을 내게 보여주었기 때문이겠지요. 내가 태어나서 14살이 되는 동안 우리 집은 6개 주에 걸쳐서 18번이나 이사를 다녀야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아주 다양한 원리들을 서로 비교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언제나 나는 이 교회 저 교회를 순차적으로 방문했으며 그때마다 내가 애타게 찾고 있던 것을 발견하게 되기를 염원했지요. 하지만 종교적이거나 철학적인 단체들을 여기저기 방문하게 되는 과정에서 그들이 모두 하나같이 자신들만이 옳고 다른 단체들은 전부 틀렸다고 주장하는 것을 접하면서 실망감이 점차 커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 하에서 나의 열정은 점점 식어가게 되었지요. 나는 찾아 헤매던 답을 찾지 못했음을 알았습니다. 그처럼 자기만이 옳다고 주장하는 명백한 원리적인 모순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게 됨으로써 더 이상 그것에 부정적인 감정을 갖지 않게 된 것은 내가 아브라함의 가르침을 알게 된 뒤의 일입니다. 그래서 나는 답을 찾는 일을 계속해가게 되었습니다. 나는 그때까지 위자보드는 알파벳과 기호가 적혀있는 심령술에서 쓰는 문자판으로서 죽은 사람으로부터 메시지를 받는데 사용된다. 위자보드를 경험해 본 적이 없었지만 그와 관계없이 그것에 대해 상당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기껏해야 그건 하나의 놀이에 불과하고 나쁘게는 속임수일 거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959년에 친구들이 내게 위자보드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여주겠다고 했을 때 나는 즉시 어리석은지 그만두라고 말했지요. 그러나 친구들은 고집을 부렸고 결국 나는 처음으로 위자보드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것이 실제적인 현상임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나는 살아오면서 갖게 된 의문들에 대한 답을 찾고 있었던 터라 이런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정말 발전하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러자 그것은 아주 빠른 속도로 알파벳을 조합시켜 읽으시오라는 글자를 보여주었습니다. 무엇을 읽지요? 내가 물었습니다. 그것은 책들이라는 글자를 나타냈습니다. 내가 다시 물었지요. 어떤 책들 말입니까? 그것은 그때 친구들은 알버트 슈바이처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었고 나도 그에 대해 그저 아주 조금 아는 정도였지요. 나는 호기심이 커져서 이처럼 평범하지 않은 방법으로 알게 된 그 사람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겠다고 결심하였습니다. 내가 들렀던 첫 번째 도서관에서 알버트 슈바이처가 쓴 많은 책들을 발견하였습니다. 나는 체계적으로 그 책들을 전부 읽었습니다. 비록 내가 가지고 있었던 많은 질문들에 대해서 답을 찾았다고 말할 수는 없었지만 그의 역사적 예수에 대한 탐구라는 책은 나의 눈을 뜨게 해서 내가 연구하고자 하는 것을 바라보는 데에는 다른 여러 가지 길이 있음을 알게 해주었습니다. 내가 지닌 의문들에 대한 확실한 깨달음과 답을 찾고자 하는 나의 열정은 단지 위자보드를 통해서는 그걸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가라앉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경험 이전에는 그 가능성을 믿지 않았던 지적인 의사소통의 통로가 존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계기가 되었지요. 위자보드는 나 자신을 위해서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지만 내가 여행 중에 만난 수백 명의 사람들에게 재미로 그것을 실시해 보았는데 그 중 3사람이 성공을 하였습니다. 오리건 주의 포틀랜드시에 살고 있는 친구들과 나는 비육체적 존재들이라고 생각되는 대상들과 수백 시간을 이야기하였습니다. 아주 흥미롭게도 우리는 해적들, 성직자들, 정치가들, 랍비들과 연달아 대화를 하였습니다. 그것은 마치 어떤 파티에 참석해서 개개인이 가진 아주 다양한 주제와 태도, 그리고 지성을 경험할 수 있는 흥미로운 대화를 나누는 것과도 흡사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위자보드로부터는 내 삶에 도움이 되거나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데 도움이 될 만한 것은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그것을 중단하게 되었고 더 이상 위자보드에 대한 흥미를 갖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특별한 경험, 특히 나에게 독서하기를 권유했던 지성적인 존재와 나눈 경험은 저 바깥 어딘가에 당시에 내가 알고 있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이 존재한다는 알을 일깨워 주었을 뿐만 아니라 답을 찾아야겠다는 더욱 강한 욕망을 나의 내면에 불러일으켰습니다. 우주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우리가 왜 여기 있게 되었는지, 어떻게 해야 더 즐거운 삶을 누릴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 우리가 여기 온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실제적인 답을 알고 있는 지성적인 존재와 연결되는 일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나는 믿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점점 늘어만 가는 질문들에 대한 실제적인 답을 찾게 된 첫 번째 경험은 1965년도에 여러 대학교에서 번갈아 연주회를 갔던 도중 어떤 흥미로운 책을 발견하게 되면서 내게 찾아왔던 것 같습니다. 그 책은 어느 작은 모텔 로비의 커피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맨 처음 그 책을 집어들어 겉표지의 제목을 보았을 때 느꼈었던 부정적인 감정이 기억납니다. 그것은 나폴레온 힐이 쓴 생각을 통해 부자가 되라라는 책이었습니다. 그 제목은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었지요. 당시에 나는 다른 많은 사람들처럼 자신의 궁핍을 합리화하고자 부유한 사람들에 대한 부정적인 표현을 마다하지 않도록 교육받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그 책은 무언가 끌어당기는 힘이 있었지요. 내가 처음 12페이지 정도를 읽었을 때 온몸에 털이 곤두서고 등줄기를 따라 전율이 느껴졌습니다. 물론 이제 나는 이런 육체적인 내적 감각이 지극히 가치 있는 어떤 것을 접하는 중이라는 사실을 증명해 주는 것이라는 걸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도 나는 그 책이 자기 생각이 중요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은 자신이 하는 생각의 내용을 반영한다는 사실을 내게 일깨워 주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책은 정말 흥미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제시된 내용들을 시도해 보겠다는 바람을 내게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 책의 내용대로 실행을 하게 되었지요. 실제로 그 가르침은 나에게 큰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짧은 시간 안에 나는 수천 명의 사람들과 의미 있는 접촉을 갖게 해준 국제적인 비즈니스를 일구게 되었지요. 나는 내가 배운 원리들을 사람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삶을 변화시키는 그 책을 통해 아주 큰 효과를 보았습니다. 하지만 내가 가르쳤던 많은 사람들은 그들이 얼마나 많은 코스들을 시도했건 상관없이 내 경우처럼 극적인 효과를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더욱 확실한 답을 추구하는 작업을 지속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지녀온 의문들에 대한 답을 찾고자 하는 일생에 걸친 탐구는 계속되고 있었고,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는데 도움이 되는 길을 발견하겠다는 욕구는 그 어느 때보다도 강해졌습니다. 하지만 나는 에스더와 결혼을 하여 애리조나 주의 피닉스시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면서부터 그 모든 것들을 잠시 잊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수년 동안 교제를 하다가 1980년도에 결혼을 했는데 서로 아주 완벽하게 어울리는 짝이라는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 우리는 새로 정착한 우리의 도시를 탐험하고 새 집을 꾸미고 새로운 인생을 함께 발견해 나가면서 매일매일 놀라운 기쁨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에스더는 내가 가진 삶에 대한 갈증이나 답에 대한 굶주림을 함께 공유하지는 않았지만 삶에 대한 열정이 있었고 언제나 행복했으며 함께 하기에 너무나 멋진 사람이었습니다. 도서관에서 시간을 보내던 어느 날, 나는 제인 로버츠가 쓴 육체가 없지만 나는 이 책을 쓴다 라는 책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 책을 서가에서 꺼내기도 전에 나는 머리카락이 곤두서고 전율이 온 몸을 감싸는 느낌을 또 다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느꼈던 감정에 걸맞는 내용이 그 책에 담겨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면서 책장을 한 장 한 장 넘겨갔습니다. 내가 에스더와 함께 살면서 알게 된 우리 사이의 유일한 불일치는 그녀가 나의 위자보드 경험담을 전혀 들으려 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어떤 모임에서 신이 나서 그 이야기를 꺼낼라 치면 그녀는 항상 그 방을 나가버리곤 했습니다. 그녀는 어린 시절에 그 어떤 비물질적인 것에 대해서도 극심한 공포심을 갖도록 교육받았던 것입니다. 나는 그녀를 괴롭히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적어도 그녀가 주위에 있을 때는 그 이야기를 중단하고는 했습니다. 따라서 그녀가 세스의 책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지 않을 것임은 당연한 일이었지요. 저자인 제인 로버츠는 일종의 트랜스 상태에 들어가 비물질적 존재인 세스가 자신의 입을 통해 말하도록 허용을 하였으며 그러한 결과물로서 대단한 영향력을 가진 세스의 책들이 출판되었던 것입니다. 나는 그 책들이 아주 흥미롭고 매력적이라는 것을 발견했고 또한 내가 지닌 수많은 의문들에 대한 답들을 그 책 속에서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에스더는 그 책에 대해서 겁을 냈습니다. 그 책이 어떻게 해서 써지게 된 것인지에 대해 듣자마자 그녀는 불편해하기 시작했고 제인 로버츠가 트랜스 상태에서 세스의 말을 전하는 사진을 본 이후로는 더욱 심하게 불편해하게 되었습니다. 당신이 원한다면 그 책을 읽으세요. 하지만 침실에 가져오지는 마세요. 에스더는 내게 이렇게 말했지요. 나는 언제나 나무는 그 과일로 판단해야 한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내가 숙고하는 모든 대상에 대한 판단은 항상 그것에 대한 나의 느낌이 어떤가로 판단을 했지요. 그리고 내게 세스의 메시지들은 대부분 옳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그 메시지들의 출처가 어디이고 또 어떻게 주어졌는가 하는 것들은 내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사실상 나는 나 자신이 사용할 수가 있을 뿐 아니라 그것을 사용할 만한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무척 가치 있는 정보를 발견했다고 느꼈습니다. 나는 흥분되었습니다. 제리가 나에게 세스의 책들을 강제로 권하지 않은 것은 매우 현명한 처사였고 친절한 행동이었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나는 그 책들에 대해 아주 강하게 혐오감을 느꼈었기 때문입니다. 비육체적인 존재와 접촉한다는 그 어떤 생각도 나를 극도로 불쾌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제리 G.R.A. 헥스는 나를 괴롭히지 않으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내가 아직 자고 있는 동안에 그 책들을 읽고는 했지요. 그는 아주 흥미있는 어떤 것들을 발견하게 되면 그것을 점차 우리의 대화 중에 살짝 언급하고는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덜 저항적인 상태에서는 그러한 아이디어들이 가치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종종 받아들이게 되고는 했지요. 제리는 조금씩 내게 여러 가지 개념들을 알려주었으며 나는 그 놀라운 메시지들에 대해서 진짜로 흥미를 느끼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것이 우리의 아침 일과가 돼버렸습니다. 아침에 둘이 나란히 앉아서 제리가 나에게 세스의 책을 읽어주고는 했던 것이지요. 그 당시 나의 공포심은 과거에 내가 부정적인 어떤 체험을 했기 때문에 생기게 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그저 내가 풍문으로 들은 것들 때문이었고, 그 풍문들을 내게 전했던 사람들도 아마 그것을 다른 누군가로부터 들었을 것입니다. 이제와 돌이켜보면 내가 그런 공포심을 가졌었던 것이 아주 비합리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일단 내가 그 모든 것들이 기분 좋게 느껴진다는 것을 개인적으로 경험하게 되자 나의 태도는 진짜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제인 로버츠가 세스로부터 메시지를 받은 과정에 대해서 더 이상 공포심을 느끼지 않게 되면서 나는 그 놀라운 책에 대해서 깊이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책을 아주 기쁘게 읽었던 터라 뉴욕을 방문하여 제인과 그녀의 남편 그리고 심지어 세스까지 만날 생각마저 하게 되었답니다. 내가 얼마나 많이 발전했던 것입니까? 비육체적인 그 존재를 실제로 만날 생각까지 하게 되다니요. 하지만 책에는 저자의 전화번호가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그녀를 만날 수 있는지 알 수가 없었지요. 어느 날 우리가 어떤 작은 음식점에서 점심 식사를 하는 중이었습니다. 제리는 방금 새로 구입한 책을 훑어보고 있었지요. 그런데 가까이 앉아있던 어떤 낯선 사람이 우리에게 말을 걸어왔지요. 세스의 책들을 읽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거의 귀를 의심할 지경이었습니다. 그 누구에게도 우리가 그 책들을 읽고 있다고 말한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은 말을 이었습니다. 제인 로버츠가 세상을 떠났다는 것을 아시는지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눈에 눈물이 가득 고였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 일은 마치 어떤 사람이 내게 나의 언니가 죽었다고 전해주었는데 나는 그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던 경우와 흡사했습니다.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제인이나 그녀의 남편인 로버트 또는 세스를 만날 방법이 없어졌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자 우리는 정말 큰 실망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제인 로버츠가 사망했다는 말을 들은 지하루나 이틀 뒤의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의 친구이자 비즈니스 파트너인 낸시와 그녀의 남편 웨스와 함께 저녁을 먹게 되었습니다. 낸시가 오디오 테이프 한 개를 건네면서 말했습니다. 이 테이프를 좀 들어봐요. 그녀의 행동이 약간은 부자연스럽게 느껴졌지요. 무엇인가 약간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제리가 세스의 책을 처음 발견했을 때 그에게서 내가 느꼈던 것과 같은 느낌을 낸시 부부에게서 다시 느꼈던 것입니다. 그건 마치 그들이 어떤 비밀을 우리와 나누고자 하는데 우리의 반응이 어떨지에 대해 걱정을 하는 것 같았다고나 할까요? 이게 뭐지요? 우리가 물었습니다. 채널링, 낸시가 속삭이듯 대답했습니다. 당시에 제리와 나는 채널링이라는 단어를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채널링이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내가 물었지요. 낸시와 웨스가 간략하지만 차근차근 설명을 해주는 것을 들으면서 제리와 나는 세스의 책들이 쓰인 과정과 동일한 이야기라는 것을 알게 되었지요. 그녀의 이름은 쉐일라예요. 그들은 계속 말했습니다. 그녀는 테오라는 존재를 대신해서 말한답니다. 그녀가 곧 피닉스에 와요. 원한다면 당신들도 시간 약속을 해서 그녀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요. 우리는 만나보기로 결정을 하였지요. 우리가 얼마나 흥분했었는지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녀를 피닉스 시의 어떤 아름다운 집에서 만나게 되었지요. 그때는 한낮이었던 때다가 괴이한 일도 전혀 일어나지 않았기에 나는 마음을 놓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매우 편안하고 안락하였습니다. 우리가 자리에 앉아 테오를 만나게 되었을 때 사실은 제리가 테오를 만났다고 하는 게 맞는데 나는 그 만남 동안에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으니까요. 나는 커다란 흥미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제리는 공책 한 권에 가득할 정도의 많은 질문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들은 그가 6살 때부터 모아온 것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신이 나서 질문들을 연달아 했고 어떤 때는 대답이 채 끝나기도 전에 끼어들기도 해서 할애된 시간이 끝나기 전에 질문을 하나 더 할 수가 있을 정도였습니다. 할애된 30분은 아주 빨리 지나갔습니다. 우리는 아주 기분이 좋았지요. 우리가 내일 또다시 와도 될까요? 내가 물었지요. 나도 테오에게 물어보고 싶은 질문들이 생각났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명상을 꼭 해야만 합니까? 다음 날 우리는 다시 오게 되었습니다. 나는 테오에게 쉐일라를 통해서 자신의 목표를 더 빨리 달성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물었지요. 긍정적 선언을 통해서 테오는 그렇게 말하며
기분 좋은 선언문 하나를 내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나, 에스더는 신성한 사랑을 통해서 깨달음을 추구하는 존재들을 보게 되고 그들을 내게 끌어온다. 그런 나눔은 이제 우리 모두를 성장시킨다. 그때 제리와 나는 긍정적 선언에 대해서 알고 있었고 이미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다시 물었지요. 그 밖에 또 다른 것은요? 테오가 대답했습니다. 명상을 하세요. 그 당시에 나는 명상을 한다는 사람을 아무도 알지 못했었지요. 그래서 명상을 한다는 생각은 그저 이상한 느낌을 내게 주었답니다. 나 자신이 명상을 한다는 것은 상상조차 하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제리의 말에 의하면 그가 만나던 사람들은 명상을 하게 되면 아주 가난해지고 고통을 겪게 된다고 생각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내가 생각하는 명상이라는 것은 불붙은 석탄 위를 맨발로 걷거나 못이 박힌 침대 위에 누워있거나 온종일 한 발로 서 있으면서 구걸하기 위해 한 손을 내밀고 있는 사람들이나 하는 괴상한 짓과도 같은 그런 종류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다시 물었습니다. 명상은 어떻게 하는 것이지요? 테오가 대답했습니다. 매일 15분씩 편안한 옷을 입고 조용한 방에 앉으세요. 그리고 호흡에 집중하세요. 마음속에 여러 생각들이 떠오를 때면 그저 그 생각들을 놓아버리고 다시 호흡에 초점을 맞추세요. 나는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괴상한 일은 아닌 것 같군. 나는 14살인 딸 트레이시도 테오에게 데려와야 하는지를 물었습니다. 테오가 대답했습니다. 그녀가 바란다면 그렇게 하세요. 그러나 반드시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들 두 사람도 채널링이 가능한 사람이니까요. 맙소사, 우리가 채널이라니. 이 얼마나 괴상한 말인가 라고 느꼈었던 기억이 납니다. 아니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그때는 알 수가 없었지요. 그때 녹음기가 철컥하고 멈추었습니다. 우리에게 할당된 시간이 끝났다는 표시였지요. 시간이 얼마나 빨리 지나갔는지 믿어지지가 않을 정도였습니다. 내가 미처 하지 못한 질문 목록을 내려다보고 있는데 우리의 대화 중에 녹음기를 작동시키고 메모를 했던 쉐일라의 친구인 스테비는 내가 약간 실망스러워하는 것을 눈치챘던 것 같습니다. 그녀가 내게 이렇게 물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질문하실 건 없나요? 당신의 영적 안내자 이름을 알고 싶지 않으세요? 그것은 내가 생각해낼 수 없는 질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나는 영적 안내자라는 말을 전혀 들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그 단어의 느낌이 좋았기 때문에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나의 영적 안내자의 이름을 말해주세요. 테오가 말했지요. 그들이 당신에게 직접 알려줄 것이라고 들었습니다. 당신은 초능력적 청각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때 당신은 알게 됩니다.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더 좋은 기분을 느끼면서 그 아름다운 집을 나섰지요. 테오는 우리에게 함께 명상을 하라고 권유했었습니다. 당신들은 서로 보완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훨씬 큰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는 테오의 권유대로 집에 돌아와서 가장 편한 옷인 목욕 가운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거실에 커튼을 치고 명상을 하기 위해 자리에 앉았습니다. 당시 이렇게 생각했던 기억이 납니다. 나는 매일 15분간씩 명상을 할 거야. 그래서 나의 영적 안내자의 이름을 알아낼 거야. 그런 이상한 짓을 함께 하는 것이 우리 둘에게는 좀 쑥스러운 일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작은 책장을 사이에 두고 각자 따로 안락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의 모습을 볼 수가 없었지요. 명상하는 방법에 대한 테오의 가르침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매일 15분씩 시간을 내서 편안한 옷을 입고 조용한 방에 앉아 호흡에 초점을 맞추세요. 마음속에 이런저런 생각이 떠오를 때는 그 생각들을 놓아버리고 다시 호흡에 초점을 맞추도록 하세요. 우리는 타이머를 15분에 맞추어 놓고 큰 안락의자에 앉아 호흡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나는 들숨과 날숨의 숫자를 세기 시작했지요. 거의 즉시 나는 일종의 무감각 상태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아주 기분 좋은 감각이었지요. 나는 그런 상태가 좋았습니다. 그런데 타이머가 울려서 나를 움찔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나는 내가 있는 방과 제리를 다시 의식하게 되었고 이렇게 말했지요. 우리 다시 한번 해봐요. 타이머를 15분에 맞추어 놓고 나는 그 기분 좋은 분리 감각 또는 무감각 상태를 다시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앉아있는 의자를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방 안에 떠 있는 것 같았고 다른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았지요. 그 후 시간이 지나 다시 타이머를 15분에 맞추어 놓고 나는 그 달콤한 분리감의 느낌 속에 다시 빠져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누군가 나 대신 호흡하는 것 같은 믿기지 않는 감각을 느끼게 되었지요. 그것은 마치 어떤 강하고 사랑에 찬 존재가 공기를 내 폐에 들이쉬게 하고 다시 내보내게 하는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지금은 그것이 나와 아브라함과의 놀라운 첫 만남이었다는 사실을 압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그때까지 경험했던 그 무엇보다 훨씬 더 사랑스러운 어떤 것이 나의 온몸 구석구석을 가득 채운다는 사실만을 느꼈답니다. 제리가 말하기를 나의 호흡하는 소리가 좀 색달랐고 책장 너머로 바라보니 내가 황홀경 속에 있는 것 같았다는군요. 타이머가 다시 울리고 나는 다시 주위를 의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느껴보지 못했던 에너지가 나를 통해서 흐르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평생 가졌던 중에 가장 비범한 경험이었지요. 나의 이빨이 한참을 드르륵 달그락거리는 것이 아니고 소리를 내었습니다. 아직도 잘 믿어지지 않는 아브라함과의 그런 만남으로 나를 이끌어갔던 그 모든 일들은 얼마나 놀라운 사건들의 연속입니까? 얘가 그때까지 지니고 있었던 삶에서 직접 체험한 어떤 사건에서 연유하지 않은 이유 없는 나의 공포심은 사라졌습니다. 나의 공포심은 무한히 사랑에 넘치는 근원 에너지와의 만남으로 대체되었습니다. 나는 그때까지 이 신이 누구이고 또 무엇인지에 대한 그 어떤 책도 읽어본 적이 없었지만 내가 경험한 것이 틀림없이 그 비슷한 경험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우리는 첫 시도에서 아주 인상적인 체험을 하였기 때문에 매일 15분에서 20분 정도 명상을 하기 위해 할애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 후 제리와 나는 거의 9개월 동안 매일 안락의자에 앉아 조용하게 호흡하며 행복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1985년 추수감사절 전날이었습니다. 명상을 하던 도중 나는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의 머리가 부드럽게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무감각한 상태에서 미묘하게 움직이는 느낌은 아주 기분 좋은 감각이었습니다. 거의 공중을 나는 것 같은 기분이었지요. 나는 그럴 의도가 전혀 없었고 단지 내 스스로가 그렇게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을 뿐입니다. 그것은 지극히 기분 좋은 체험이었지요. 그 후 2일에서 3일 동안 명상 중에 나의 머리는 그런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3일째쯤 되는 날 나는 머리가 아무 의미 없이 움직이고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마치 칠판에 글자를 쓰듯 코로 글자를 쓰고 있는 것이었지요. 나는 놀라움의 소리를 쳤습니다. 제리, 내 코가 글자를 써요. 어떤 특이한 일이 일어나고 있고 또한 누군가가 나에게 의사 전달을 하고 있다는 알아차림과 함께 나의 온몸에 강한 전율이 느껴졌습니다. 그 전이나 그 후로도 그렇게 기분 좋은 아주 강한 전율이 온몸에 물결치는 것은 느껴보지를 못했습니다. 쓰여진 글자는 이러했습니다. 나는 아브라함입니다. 나는 당신의 영적 안내자입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나는 당신과 함께 일하고자 여기 왔습니다. 제리는 공책을 가져와 내가 서투르게 코로 번역하는 내용을 적기 시작했지요. 아브라함은 제리의 질문에 한 글자 한 글자 대답을 해주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때는 한 번에 여러 시간이 걸렸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과 그런 방식으로 연결이 이루어진 것에 대단히 흥분되었습니다. 그것은 매우 느리고 보기 흉한 의사소통 방법이었습니다. 하지만 제리는 자신의 의문들에 대한 답을 얻고 있는 중이었지요. 그런 경험에 우리 둘은 아주 신이 났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2달 동안 제리는 질문을 하였고 아브라함은 내 코를 움직이게 해서 글자를 쓰는 방법으로 대답을 해주었지요. 제리는 모든 내용을 글로 기록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우리가 침대에 누워있을 때였습니다. 나의 손이 가볍게 제리의 가슴을 두드렸습니다. 나는 놀라서 제리에게 설명했습니다. 내가 그러는 게 아니에요. 틀림없이 그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그때 나는 타이프를 치고 싶은 강한 충동을 느꼈습니다. 나는 타자기로 가서 손을 자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러자 내 머리가 무의식적으로 움직여 코로 공중에 글자를 썼던 것과 흡사하게 나의 손이 타자기의 자판 위를 이리저리 움직이기 시작했지요. 손은 어떤 힘에 이끌려 아주 빨리 움직였기 때문에 제리는 약간 걱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내 손이 다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필요하면 내 손을 붙잡을 준비를 하고 내 곁에 서 있었지요. 그가 말하기를 내 손이 어찌나 빨리 움직이는지 거의 볼 수가 없을 정도였답니다. 하지만 아무런 문제도 일어나지 않았지요. 나의 손가락들이 모든 글자 키를 아주 여러 번 만져보더니 단어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거의 종이 한 장 가득히 이렇게 글자를 쳤습니다.
나는 타이프를 치고 싶어요. 나는 타이프를 치고 싶어요. 나는 타이프를 치고 싶어요. 대문자도 없고 띄어쓰기도 없었지요. 그러더니 천천히 또박또박 문장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내가 매일 15분간씩 타자기 앞에 앉기를 요청하는 내용이었지요. 그에 따라 그것이 다음 2달 동안 우리의 새로운 의사소통 방법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우리는 고속도로를 차로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차의 양옆 차선에는 각기 바퀴 18개짜리 대형 트레일러 트럭들이 달리고 있었지요. 고속도로의 그 구간은 차선 표시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트럭 2대와 우리 차는 동시에 곡선도로를 돌기 시작했었지요. 그런데 그 트럭들은 우리의 차선을 침범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우리 차는 마치 두 트럭 사이에 끼어서 부서져 버릴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급박한 감정을 느끼는 와중에 아브라함이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턱의 근육이 팽팽해짐을 느꼈지요. 나의 입이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다음 출구로 빠져나가세요. 우리는 그대로 따랐고 육교 밑에 차를 세웠지요. 그리고 그날 제리는 아브라함과 몇 시간을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정말 흥미있는 일이었지요. 아브라함의 말을 번역하는 방법이 나날이 발전하게 되면서 좀 더 편안하게 사실을 받아들이게 되기는 했지만 나는 제리에게 이 일을 우리만의 비밀로 간직하자고 말했지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일어난 일을 알게 됐을 때 그들의 반응이 어떨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와 가까운 몇몇 친구들이 아브라함과의 대화에 함께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듯이 이 가르침들을 대중에게 공개하기로 결정한 것은 약 1년이 흐른 뒤의 일입니다. 아브라함의 진동을 번역하는 나의 능력은 매일 계속해서 진보되고 있습니다. 세미나를 끝내고 나면 제리와 나는 아브라함의 명쾌함, 지혜, 사랑에 놀라고는 합니다. 어느 날 나는 이런 사실을 깨닫고 크게 웃었습니다. 예전엔 위자보드에 대해서 그렇게 두려워했는데 이제는 내가 똑같이 되었어요. 우리는 아브라함과 함께하고 있는 이 일에 대한 우리의 느낌을 표현할 적절한 단어를 이제껏 찾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리는 아브라함을 만나기 전에도 자신이 가장 원하는 일을 알고 있는 것 같았고 그 일을 달성하는 방법을 대부분 발견했던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말에 따르면 아브라함은 우리가 여기 온 목적에 관해서 그리고 우리가 바라는 것을 어떻게 얻는지 또는 바라지 않는 것을 어떻게 얻지 않을 수 있는지를 아주 명쾌하게 알려주었고 또한 그런 일에 대해서 우리가 완전한 통제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었다고 합니다. 나쁜 운이나 불운한 날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다른 어떤 사람의 행동을 따라 할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자유로운 존재이고 자신이 하는 경험의 절대적인 창조자라고 합니다. 우리는 그런 사실들이 좋았습니다. 아브라함은 남편 제리와 내가 이 가르침들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완벽한 조합을 이룬다고 설명했습니다. 자신이 지닌 의문에 대한 답을 찾고자 하는 제리의 강한 욕구는 아브라함을 우리에게 불러왔고 나는 대답을 받을 수 있는 허용 상태가 될 수 있도록 마음을 조용하게 만들어 저항을 놓아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이 올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나는 아주 짧은 시간 안에 아브라함이 나를 통해서 말하기 시작하도록 허용할 수가 있습니다. 나의 관점에서 나는 이런 의도를 세웁니다. 아브라함, 나는 당신들의 말을 명확하게 전하고자 합니다. 그런 후 나는 호흡에 집중하지요. 몇 초 안에 아브라함의 명쾌함, 사랑, 에너지가 내면에서 솟아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시작하게 됩니다. 에스더를 통한 아브라함과 함께하는 이 모험에 나는 지속적으로 흥분되었습니다. 삶의 경험을 통해서 끝없이 생겨나는 것 같은 의문들에 대한 끝없는 대답의 원천을 발견하였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을 만난 처음 몇 달 동안 나의 늘어만 가는 질문 목록에 대한 답을 얻기 시작하면서 에스더와 나는 매일 아브라함과 대화 시간을 가졌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에스더는 이완을 더욱 깊게 하여 마음을 조용하게 만든 후 이 심원한 지성체가 자신을 통해 의사 전달을 하도록 허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점차 우리는 관심을 보이는 친구나 친지들로 참가 범위를 더욱 넓혀가게 되었고 그들도 아브라함과의 토론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아브라함에게 당시 정말 중요하다고 느꼈던 화급한 질문들을 던졌던 것은 우리가 만났던 아주 초기의 일입니다. 그 질문들에 대한 그들의 대답에 당신 또한 만족스러워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수많은 질문들을 열심히 쏟아부었던 그때 이래로 우리는 더 심도 있는 질문들을 가진 수천 명의 사람들을 만났고, 그 사람들은 우리의 질문 목록에 자신들의 중요한 문제들을 첨가시켰으며 어김없이 아브라함은 사랑과 지혜에 넘치는 대답을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내가 아브라함과 처음 시작했던 지점에서 출발을 하겠습니다. 아브라함, 안녕하세요. 방문할 수 있게 되어 아주 기쁩니다. 에스더가 이런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허용을 한 것과 당신이 그 대화를 요청한 것에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이 대화가 엄청나게 큰 가치를 가졌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들을 인간들에게 소개할 수 있게 될 테니까요. 하지만 단순히 아브라함을 당신들의 물질 세계에 알리는 것 말고도 이 책은 당신들의 물질 세계에 대한 비물질 세계의 역할을 소개할 것입니다. 이 두 세계는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 세계를 다른 세계로부터 분리시키는 일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또한 이 책을 씀으로써 우리는 당신들이 현재의 그 육체를 입기 아주 오래전에 했던 약속을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당신들은 그 경이로운 육체를 입고서 생각과 창조의 최선단에 가기로 결정했고, 우리들 아브라함은 여기 남아 더욱 넓고 명료한, 그렇기에 더욱 강력한 관점을 유지하기로 합의를 했었지요. 그래서 당신들이 물리적 삶의 체험을 통해 명료하고 강한 소망을 갖게 되었을 때 공동 창조를 위해 다시 만나기로 약속을 했었습니다. 제리, 우리는 당신의 수많은 질문들에 기꺼이 답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인간 친구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많은 것들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지요. 우리는 당신들이 자신의 놀라운 존재 가치를 이해하게 되기를 바라며, 또한 자신이 본질적으로 어떤 존재이고 현재 자신이 왜 이곳에 있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비물질 세계에 속하는 것들에 대해서 물질 세계의 우리 친구들에게 설명을 해주는 일은 언제나 흥미로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제공하는 모든 것들은 반드시 물질 세계의 관점으로 다시 번역되어야 하기 때문이지요. 다시 말해서 에스더는 무의식 차원에서 라디오 전파를 수신하듯이 우리의 생각을 받아들입니다. 그 후 그녀는 그것들을 물질 세계의 개념과 언어로 번역합니다. 물질 세계와 비물질 세계를 완벽하게 혼합하는 작업이 여기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우리가 있는 비물질 세계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당신들에게 이해시킬 수 있을 때라야 본질적으로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스스로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가 당신들을 도울 수가 있습니다. 당신들은 진실로 우리들이 물질화된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이곳에서 우리는 다수의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인 이유는 지금 현재 우리들이 같은 의도와 소망을 갖고 있기 때문이지요. 당신들의 물질 세계에서 우리들은 아브라함이라고 불리고 있으며 교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들이 현재 당신들보다 더욱 폭넓은 삶을 가지고 있기에 다른 존재들을 그처럼 보다 광대한 삶의 자리로 이끌어 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진정한 가르침은 말이 아니라 삶의 체험을 통해 얻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압니다. 하지만 가르침을 담은 말과 삶의 체험이 함께 어우러지게 될 때 체험을 통한 배움의 과정을 더욱 증진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러한 말들을 전하는 참된 의도입니다. 비물질 세계나 물질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보편적인 우주 법칙들이 있습니다. 그 법칙들은 절대적이고도 영원합니다. 또한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작용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그 법칙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 법칙들이 실제로 작동하는 과정을 이해하게 된다면 당신의 인생 체험의 질은 대단히 증대될 것입니다. 사실상 당신이 이 법칙들을 이해하고 의식적으로 실행해 갈 경우에만 비로소 자신의 삶에 대한 의식적인 창조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은 확실히 당신의 물질적 배경 안에서 눈에 보이는 존재이기는 하지만 당신의 눈에 보이는 그 이상으로 훨씬 더 광대한 존재입니다. 실제로 당신은 비물질적 근원 에너지가 물질화된 모습입니다. 다시 말해서 더 많이 알고 있고 더 오래되었으며 더 현명한 그 비물질적인 당신이 이 순간 당신이 자신으로 알고 있는 물질적 존재에 또한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우리는 당신의 그 비물질적인 부분을 내면 존재라고 부릅니다. 물질적인 존재들은 흔히 자신들을 살아있거나 또는 죽어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관점에서
현재 이러한 육체를 갖기 전에는 비물질적 차원에 자신이 존재했었고, 이 육체가 죽게 되면 다시 비물질 차원으로 되돌아간다고 생각합니다. 소수의 사람만이 자신의 비물질적인 부분이 지금 현재 이 순간 비물질 세계에 주로 강력하게 초점을 맞추고 있는 동시에 그러한 의식의 일부를 이 물질 세계와 물질적 육체에 흐르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실제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존재가 동시에 함께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그들이 서로 간에 맺고 있는 관계를 이해하는 일이야말로 당신 자신이 본질적으로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이 육체를 입게 되었을 당시 어떤 의도를 가졌었는지 아는데 꼭 필요한 일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비물질적인 부분을 상위자 또는 영혼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것을 무엇이라고 부르든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자신의 내면 존재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의식적으로 자신과 자신의 내면 존재가 맺고 있는 관계를 이해하게 된 후에야 비로소 당신은 참된 안내자를 갖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당신이 가지고 있는 믿음들을 바꾸도록 하기 위해서 온 게 아닙니다. 다만 당신에게 영원한 우주의 법칙들을 다시 기억나게 만들어 당신이 이 세상에 올 때 의도했던 대로 의식적인 창조자가 될 수 있도록 돕고자 할 뿐입니다. 당신이 삶 속에서 경험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스스로 끌어당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당신이 무엇인가를 믿도록 만들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믿고 있는 것들 중에서 믿지 않았으면 하고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전혀 없기 때문이지요. 우리가 이 놀라운 지구별을 관찰할 때면 우리는 인간들이 가진 아주 다양한 신념들을 봅니다. 그런 다양성 안에는 완벽한 균형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우주적인 법칙들을 단순화시켜서 제공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이 법칙들을 이용해서 자신에게 중요한 것들을 얻을 수 있게 하는 실용적이고 실제적인 연습 과정들을 제공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당신이 자신의 삶을 창조적으로 통제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함에 따라 아주 흥겨워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지만, 당신이 허용의 기술을 삶에서 실제로 적용해 나가는 법을 배움에 따라 주어질 자유를 발견하는 일이야말로 모든 것 중에서도 당신에게 가장 가치 있는 일이라는 사실을 압니다. 당신의 내면 존재는 이 모든 사실을 이미 알고 있기에 우리가 하는 일은 단지 당신의 내면 존재가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을 당신에게 다시 일깨워주는 일이라는 것을 알지요. 만일 그것이 당신의 바람이라면 이 책을 읽어나감에 따라 당신은 잠에서 깨어나 자신의 전체적인 모습을 재인식하게 되는 길로 차근차근 인도받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근원에게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를 기억해내기 바랍니다. 당신은 생각이 물질화되는 창조의 최선단에서 자신의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을 통해 우주를 넓혀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여기서 무엇인가를 따라 잡아야만 하는 열등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당신은 우주의 모든 자원을 가져다 쓸 수 있는 최선단에 위치한 창조자인 것입니다. 우리는 당신이 자신의 진정한 가치를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알미 없이는 자기 것인 유산을 끌어다 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의 진가를 이해하고 스스로를 존중하지 않는 한 당신은 자신에게 천부적으로 주어진 항상적인 기쁨이라는 유산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우주는 당신이 경험하고 있는 모든 것을 통해서 확장하게 되는 혜택을 누리고 있기에 당신 또한 자신의 수고로움에 대한 열매와 결실을 지금 이곳에서 수확하고 누려갈 수 있기를 우리는 진심으로 바랍니다. 당신이 이 육체를 입기 전에 의도했던 대로의 삶을 살게 되는 열쇠를 틀림없이 발견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는 당신이 이곳에서의 삶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그 일이 당신에게 중요한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는데 당신이 이렇게 묻는 것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왜 여기에 있는 것일까? 내 삶을 더 좋게 만들려면 무엇을 해야만 하지? 무엇이 옳은 것인지를 내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우리는 그 모든 질문들에 자세히 답하고자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당신의 질문들에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제리 아브라함, 자신의 삶을 의식적으로 통제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한 소개서가 있었으면 합니다. 그 책 속에 충분한 정보와 안내가 주어져서 그 책을 읽은 모든 독자들이 곧바로 그런 지혜들을 이용하기 시작하고 그에 따라 그들이 더 행복해지고
또 웰빙의 상태를 더욱 즐길 수 있게 되었으면 합니다. 그들은 아마 나중에는 몇 가지 점에 대해서 더 명확하게 알게 되기를 바랄 것입니다. 아브라함, 모든 사람이 자신이 서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답을 얻고자 하는 사람은 이 책에서 그것들을 찾게 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우리 중 아무도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을 단숨에 모두 전할 수는 없습니다. 또 아무도 그렇게 하는 것을 바라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우주의 법칙들을 명확하게 이해하는데 기초가 될 것들을 전하고자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책에 쓰인 내용 이상의 것을 얻고 싶어 할 것이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렇지 않을 것이라는 걸 우리는 압니다. 우리들이 하고 있는 작업은 이전에 논의되었던 것들로 의해 촉발된 새로운 질문들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진화 발전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언제까지나 끝없이 진화하고 발전해 나갑니다. 세 가지 영원한 우주의 법칙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당신이 그 법칙들을 좀 더 명확하게 이해하도록 돕고자 합니다. 당신이 그 법칙들을 명확하게 이해하게 될 때 의도적이고 효과적으로 자신의 삶에 적용해 나갈 수가 있을 것이고, 그럼으로써 만족스러운 삶을 체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 법칙들 중 첫 번째는 끌어당김의 법칙입니다. 당신이 먼저 이 법칙을 명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효과적으로 이용하지 못한다면 두 번째 법칙인 이식적 창조과학과 세 번째 법칙인 허용의 기술은 전혀 쓸모가 없게 됩니다. 두 번째 법칙을 이해하고 활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첫 번째 법칙을 이해하고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가 있어야 하며, 또한 세 번째 법칙을 이해하고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두 번째 법칙을 먼저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 법칙인 끌어당김의 법칙의 정의는 이것입니다. 비슷한 것끼리 서로 끌어당긴다. 이것은 아주 간단한 진술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법칙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법칙은 모든 만물에 언제나 영원히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법칙에 의해 영향받고 있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법칙인 의식적 창조과학이 말하는 건 이것입니다. 내가 생각을 하고 믿거나 기대하면 현실이 된다. 간단히 말해서 원하는 것이건 원치 않는 것이건 당신은 자신이 현재 생각하고 있는 대상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목적 있는 생각을 의도적으로 일으키는 일이야말로 의식적 창조과학이 실제로 뜻하는 바입니다. 만일 이 법칙을 이해하지 못하고 또 의도적으로 자신의 삶에 적용하지 못한다면 아마도 당신은 스스로 인식하지도 못한 채 무작위로 창조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법칙인 허용의 법칙은 이것입니다. 나는 나인 그것이다. 그리고 나는 다른 이들 모두가 그들 자신이 되도록 기꺼이 허용하겠다. 비록 타인이 자신을 허용하지 않을지라도 당신이 기꺼이 타인들을 있는 그대로 허용하게 될 때, 그럴 때 당신은 허용하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먼저 당신이 현재 삶에서 얻고 있는 것들을 어떻게 해서 얻게 되는지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런 지점에 도달하는 일은 그리 쉽지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이 그들에 대해 생각함으로써 그들을 초대하지만 않으면 그 누구도 당신의 체험 속으로 들어올 수 없다는 사실과, 또 당신이 그것에 대해 생각하거나 그것을 주시하지만 않는다면 어떠한 상황이나 환경도 당신 체험의 일부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이해하게 될 때, 그때 비로소 당신은 이번 생의 삶을 시작할 당시 의도했었던 바대로 허용하는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세 가지의 강력한 우주 법칙들을 이해하고 그것들을 자신의 삶에 의도적으로 적용하게 될 때, 비로소 당신은 자신이 바라는 그 어떠한 방식의 삶이든 바라는 그대로 정확히 창조할 수가 있다는 알면서 오는 기쁨과 자유를 만끽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체험하는 모든 사람들과 환경들과 사건들은 자신에 의해 자신의 생각들로 인해 초대된다는 사실을 이해하게 되면 비로소 당신은 지금의 육체를 입기로 결정했을 당시 의도했었던 대로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강력한 끌어당김의 법칙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자신의 삶을 자신이 바라는 대로 의식적으로 창조하겠다는 의도를 갖게 될 때, 마침내 당신은 허용의 기술을 완벽히 이해하고 적용하게 되었을 때 얻게 될 수 있는 비할 데 없는 절대적 자유를 향해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